안녕하십니까. 실전에 강한 국어 도단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재원 학생들의 내신 대비 수업 부분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백제유일의 현전가요 정업사라는 작품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교과서 본문이고요. 개략적인 설명을 마친 후에 본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업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 서, 결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들은 중국 문학과 달리 3단 구성이 대세를 이루는데, 이 3단 구성,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에서 3단 구성이 나타나는데, 그 3단 구성의 원형이 이 정업사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기서결 3단 구성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첫 부분에서 달님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고, 본문 부분, 본문 부분이죠. 남편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정업사의 구성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백제문학권의 노래인데, 고구려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는 한시 중심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전해지고요. 신라문학도 향가라는 갈래를 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전해지는데, 희한하게도 백제 작품은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작품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업사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업사라는 작품은 백제문학권의 노래다라는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악화괴범이라는 책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그랬는데, 악화괴범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문학책이 아니라면 음악책입니다. 악화괴범, 악장가사, 시용, 향악보 같은 책들 전부 음악책인데, 조선조 세종할배 때에 이르러서 대대적으로 문학 작품들을 음악을 정비를 하고요. 그런 정비된 음악들이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서 하나의 악보집으로 수록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노래 가사로 전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형식적 측면에서 무엇이라고요? 한국 시가문학의 원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시조가 3단 구성인데, 이런 3단 구성의 원형이 이 정업사라는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별이라든지 기다림이라든지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업사라는 작품이 나름대로 문학사에서 비중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본문 수업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저제 여러 신고요 어기야 점대랄 터대올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언어이다 놓고시라 언어이다 어기야 내 가논데 점거랄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보니까, 자, 1단 구성, 2단 구성, 3단 구성, 시조문학의 원형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문학 작품의 형식적 측면의 원형이 되는 작품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본문을 살펴보시면 달이 나와지는데요. 천지신명. 우리가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 기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천지신명이라 그러는데, 천지신명의 상징이면서 그 다음에 기원의 대상을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높이 곰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곰이라는 것은 강세전미사야. 그래서
달림이시여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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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머리곰 머리곰, 여기도 강세전미사거든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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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작품은 무조건 최종적인 마무리, 요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정서태도. 그래서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정서태도가 소망, 기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소망, 기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거나 달림은 기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여기 지금 뭐가 나오느냐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해가지고 후렴구가 나와 있는데요. 후렴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려가요 같은 작품들을 보면 후렴구가 나오는데 현재 전해지는 유일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에서도 후렴구가 나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자. 자, 저자인데 선생님이 지금 저자라고 읽었습니다. 저자 플러스 이. 예, 저자라는 말이 시장이란 단어예요. 시장이란 단어. 그런데 백제 시대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해석의 접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저자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작품이 작가가 누구냐 또는 시적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시적 대상이라는 것이 행상 다니는 사람 아니겠느냐. 행상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휘가 저자라는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야 전대랄 더대열세라. 예,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는 전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땅이 질다 할 때 그 질다, 전대, 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험한 곳, 어두운 곳, 위험한 곳,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 이 작품이 저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적 대상, 남편이 행상 다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행상 다니는 사람이란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장사꾼이란 얘기고, 장사꾼의 호수문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적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는 남자가 오랜 세월 동안 타지를 떠돌다가 다른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도적이 출몰하는 곳 또는 여인이 있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곳이 전대입니다. 그 다음에 더대열세라. 예, 해석을 해주면 디딜까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어떤 말이 나와 있어? 리얼세라. 리얼세라. 우리 고전문학을 공부를 할 때 문법적인 측면들을 많이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은 리얼세라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왜 도움이 많이 되냐면,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정 작품에서만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 작품에 두루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리얼세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가사문학 작품들에도 리얼세라가 나오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어기야 어강돌이 하는 부분, 어기야 어강돌이 하는 부분, 역시 지금 무엇이 나와 있다고요? 후렴구가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 좀 해주시고요. 언어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놓아? 발을. 왜? 하늘에 달이 비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님이 남편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어기야 내 카논데,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뒤쪽에서 내라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내라는 것은 중의성이 드러납니다. 중의성.
자, 어떻게 중의성이 드러나느냐 하면 일단 이 작품은 행상 나간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내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아내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작품 자체는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라는 것 자체가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와 남편을 동시에 잡아서 우리 부부를 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 중의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그럼 이때 내가 가는데 라는 것은 남편이 행상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귀갓길의 의미도 되겠고,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도 되겠고, 우리 부부의 인생길 같이 합쳐줘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글할세라, 리얼세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다시 그 후렴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어쨌거나 달의 상징을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곰이라는 접사, 그 다음에 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적 화자라든지 시적 대상이라든지 시적 상황들을 전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에는 전대의 상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 가는데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중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갈래는 고대 가요면서 서정시면서 망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망부가. 박재상 설화라는 것이 있는데, 박재상 설화. 그 신라 사람인데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 초창기 같은 경우는 신라가 가장 힘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 눌지왕 때는 힘이 없다 보니까 고구려가 막 신라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외놈들이 또 신라를 괴롭히고, 그래서 신라가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친을 맺고자 하는데, 고구려에서 볼모를 보내라, 외놈들이 볼모를 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볼모를 자신의 왕자, 눌지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볼모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무능력한 눌지왕은, 신라 눌지왕은 아들들을 다른 나라의 볼모로 보내고 나서 정사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허구한 날 눈물을 끄이끄이 흘리면서 보고 싶어 내 아들, 보고 싶어 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가서 구해올게. 그래서 고구려에 가가지고 왕자를 무사히 구출을 해왔는데, 다시금 또 외놈 땅에 있는 왕자를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왕자는 구출을 해냈는데, 무탈하게 구출을 해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외놈 땅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놈의 왕이 박재상의 그 재능이 아쉬워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주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때 박재상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여러분들 계림이라는 것은 옛날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땅에서 외왕이 주는 부귀와 영한을 누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박재상의 아내는 그 치술령이라는 고개, 이 치술령이란 고개는 지금도 저 울산 쪽에 가면 치술령이란 고개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남편이 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이미 죽어버린 남편이 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던 그 박재상의 아내가
돌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박재상 설하고 망부석 설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품에서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망부석 설화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갈래를 망부가라고 한다.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성격 기원적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적 성격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한다.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품은 여러분들 현재 전해지는 유일의 백제 국문 노래, 여기서 국문 노래라는 것은 한자로 기록이 되지 않고 후민전음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단 구성,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이 여기는 지금 비유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달이라든지 전대라든지 그 다음에 달과 전대가 대조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의인법, 도노법, 영탄법 이런 것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강제적으로 주입을 한다기보다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멀리 멀리 비추오시라.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정서 태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정서 태도는 남편의 안녕을 소원한다, 기원한다,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소원, 기원, 간절함.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서 태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달과 전대의 대립적 이미지가 드러나더라. 달은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고 전대는 진 곳을 상징하는데 일단 달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어둠과 위험을 없앨 수 있고 전대는 어두워서 더욱 위험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이해를 했을 때 전대는 위험한 곳 또는 여자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남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런 순종적 여인상이 드러나고 이 전대가 여자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라도 다른 여자와 얼레리 꼴레리 하지 않을까 질투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더라. 그 다음에 정업사에서는 달이라는 것이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데 어둡고 위험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존재, 시적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 여러분들 무엇이 기원의 대상이다. 기원의 대상이다. 소원을 비는 대상이다. 기원의 대상이다. 라는 부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길을 비춰준다는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통 문학 작품에서는 그 달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작품은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